그러니까 그런 패널로직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냅틱 로스가 될 거고 뉴런al 디제너레이션이 될 거고 그냥 뭐 아스크림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이제 나는 깜빡깜빡 좀 이상해 예전하고 달라졌어. 이런 게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그러니까 난 주관적으로 떨어졌어. 그러나 막상 검사를 해봐도 내 나이 또래, 나 정도의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게 subjective cognitive decline인데 이게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정말 나의 인지 기능이 나 정도의 교육을 받은 내 나이 또래의 다른 분들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일드 커그니티브 이mpairment, 운동인지 기능 장애입니다. 그게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면 그때는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긴 시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패థ올로직 변화가 일어나고 클리니컬 심프텀 같은 데 변화가 있는 것 같은 거에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왜 이상한 단백질이 아밀로이드가 차잖아요. 아까 두 번째로 나온 건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경우는 알파시네클린이라는 이상 단백질이 차는 거고요. 전두축구 치매 같은 거는 타우나 퍼스티디, TDP, 폴리피 같은 또 다른 단백질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 증후군에 따라서 뇌 안에 차는 이상 단백질은 다 좀 다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는 저희가 사실 진단을 할 때는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자세한 인지기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뇌 안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스트럭처럴 이미징을 하게 됩니다. 자, 위에는 61세 여자분이시고 아래는 그보다 더 어리신 54세 여자분이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위 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이쪽가 왔죠. 이미 뉴런al 디제너레이션 쪽에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환자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입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는 뇌의 앞뒤 이렇게 나누어져 봤을 때요. 뇌 뒤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는 히포캠퍼스는 기억력과 관련되고 저쪽에 오는 파레이탈 로브는 길 찾는 부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처음에 기억을 잃고 깜빡깜빡 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 가면 길을 잃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FDG 패싱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차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그 아밀로이드는 이상 단백질이라는 걸 오토시를 해서만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뇌 조직 검사를 했다가 이게 이제 패더로지가 바이옵시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새는 인비보 상태에서 MRI처럼 통 속에 들어가서 사진으로서 아밀로이드가 차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아밀로이드 패드에서 음성인 사진입니다. 보면 왼쪽에 가시 마냥 나무 가지 마냥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두 개는 뭔가 솜이 있는 것처럼 무실무실 뭉게뭉게 가득 차 보이죠. 이게 아밀로이드 양성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비교적 어려서 인지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해봤는데 아밀로이드 패드 양성이어서 얼리 원셋 알츠하이머 디지즈로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검사가 100만 원이 넘는 검사입니다. 뉴로사이컬 테스트 자체도 1시간 반 이상 걸리고 오래 되거든요. 당뇨 진단을 할 때는 블러드 테스트 행로의 원시를 체크함으로써 금방 검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운동을 시키거나 다이어트 컨트롤을 시키거나 아니면 약도 복용을 하는데 당뇨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멘시아 환자들도 말초에 있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침착을 해서 뇌에 이게 결국 아밀로이드 차고 타우라는 단백질 차고 뉴런al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는 거라면은 처음 원흉인 이 아밀로이드를 백신으로 없애는 거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궁 경부암 왜 10대 말에 주사 놓잖아요. 그래서 한 50대 이럴 때에서 프리스크리닝 다 하고 아밀로이드가 차는 분 같으면은 이 자기 사진을 찍고 이런 백신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뇌가 암뇌냐 뒤뇌냐에 따라서 뇌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아까 제가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는 뇌 뒤가 주로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알츠하이머 디멘시아 나무입니다. 자, 알츠하이머 디멘시아 환자가 이거는 자기가 자화상을 입은 건데요. 1996년, 7년, 8년, 9년, 2000년도에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요, 점점 자세한 묘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도 디멘시아예요.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 디멘시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두축도 치매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없었던 아티스틱 탤런트가 생겨났습니다. 치매는 종류에 따라서 보이는 증상이 좀 다양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오주라는 데 보면은 허수아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깡통, 양철 나무꾼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전두축두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이 두 캐릭터에 비교를 한다면 이 허수아비는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뭔가 잊어버리죠. 이 허수아비가 찾는 거는 나의 뇌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거든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허수아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래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오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보고 싶었어. 손에 손 좀 잡아줘. 그다음에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굉장히 따뜻한 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축도 치매 환자는 마치 이 깡통 양철 나무꾼 같습니다. 심장이 없습니다. 대신에 머리는 있죠. 그래서 길도 잘 찾아다니고 기억력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차갑습니다. 옆에 자기 부인이 코론 캔서 진단을 받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측은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은지심, 연민 같은 게 없어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예의가 없는 행동을 자꾸 보이게 됩니다. 잠이 보약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들은 알츠하이머에서 중요한 아밀로이드라는 것은 자고 있는 거는 깨끗하게 우리 밤새 파스웨이를 따라서 그걸 제거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잘 주무셔야 합니다. 가끔 뉴스에 신문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잠꼬대를 하면 치매를 하느냐, 치매가 되느냐, 잠꼬대가 치매에 좋느냐, 이게 관련이 꽤 많이 높습니다. 잠꼬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다가 손이나 발을 차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나중에 파킨슨식 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위체 치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체 치매는 아마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들어봤을 거예요. 지난 얼마 전에 끝난 주말 연속극에 장비가 알았던 게 위체 치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컴플렉스 파시아 시절 환자같이 나왔지만 위체 치매가 그래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치매 이렇게 잠꼬대를 하거나 크게 잠꼬대를 하거나 손발을 차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가 나중에 파킨슨식 병이 되거나, 그것도 알파시누클린의 문제거든요. 루이소치 치매도 역시 알파시누클린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치매가 오고 약간 파킨슨 증상을 보이고 비비드한 할루시네이션을 보이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바스큘라 디멘시아 환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분이 이게 휠체어를 밀고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진을 찾았는데 사실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스큘라 디멘시아고 한 분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면 누가 알츠하이머 치매일 것 같고 누가 바스큘라 치매일 것 같고 혈관성 치매일 것 같습니다. 휠체어에 타신 분이 바스큘라 디멘시아일 거예요. 왜냐하면 바스큘라 디멘시아는 스트로크가 생기니까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죠. 휠체어를 탑니다. 그런데 비주얼 스페셜 펑션은 그런 대로 좋습니다. 반면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신에 신체적으로 건강하죠. 굉장히 늦게까지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되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바스큘라 치매 환자를 데리고 바스큘라 치매 환자가 일로 갑시다 저로 갑시다 해서 같이 도와주시고 내려오십니다. 시간이 제가 몇 분이 있을까요? 2분 정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뉴스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뉴스가 신문에 이런 게 대통령 백으로도 못 들어오는 소울교. 그러나 이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한 에어리아에 갇혀있는 요양원보다는 어떤
타운 안에 같이 스며서 사는 형태로 발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사실은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시험적으로 이런 걸 하는데 치매 환자가 같이 스며들어서 타운에서 사는 겁니다. 아까 아침에 뭐 세무 관리하셨죠? 그다음에 사람들 관리하는 거 하셨죠? 그다음에 돈 관리도 하셨고 뇌 관리도 사실은 하셔야 합니다. 일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보시는데 여기는 굉장히 고학력분이었고 이 교육이라는 거는 졸업하고 나서의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까지 정규 교육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고 나서 뭐 평생 교육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근데 나이, 교육, 성별 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위험 점수가 있고 혈압이나 이제 여기는 그 리스크에 따른 거와 좀 다르긴 하지만 비만, 콜레스테롤, 피지컬 액티비티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피지컬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 피지컬 액티비티와 그다음 혈압 당뇨 조절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커니티브 트레이닝입니다. 뇌도요 근육이에요. 브레인이 있습니다. 잘 이렇게 저글링 하면은 브레인에 이게 프라이머리 모토 코텍스가 두꺼워집니다. 근데 자꾸 커니티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브레인 콜텍스가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고스톱 치는 게 좋은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2의 외국어를 배우라는 말도 그래서 아마 그 맞는 말 같습니다. 요새는 그런 커니티브 트레이닝을 여기 나온 이렇게 로봇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는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과 선생님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 꼭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지금 알츠하이머 디지라고 생각돼서 쓰고 있는 약이 콜린 에스트레이지 인히비터입니다. 콜리너직 약이거든요. 콜리너직 약이 하추리트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약을 처방하고 계시는 분은 항상 이 환자가 하추리트가 충분히 괜찮은지 50회가 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팔로우를 하면서 이 환자가 30회가 되면 나중에 어디 가서 그 페이스메이커 달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환자의 충분한 하트레이트 숫자가 되는지 불당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COPD가 아닌지 이걸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바스큘라 디멘샤에 간혹 이게 믹스드 디멘샤는 거 쓰지는 않습니다. 패톨로지로서 알츠하이머 디지가 있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디지가 있고, 그다음에 스트로크에 있는 환자들한테 이제 이게 사실은 허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콜린에스트로이진을 쓰는데 바스큘라 디멘샤 환자는 두분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콜린에스트로이진 이니비터를 쓰면 잘못하면 아스픽시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한나저가 숨을 안 쉬어요.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COPD 있는 환자들한테 주의하셔야 되고 브라디카디아 있는 환자한테는 주의하십시오. 또 트레모 있는 환자들한테 베타블로커 쓰잖아요. 베타블로커 쓰는 거랑 얘도 하트레이트를 낮추기 때문에 그거하고 어떤 걸 내가 좀 떠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인지 기능에 효과를 주는 약을 쓸 것이 더 나은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시간이 늦어지고 있네요. 다음은 보게 되면 하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김민봉 외과의 김민봉 원장님 하고 있겠습니다. 김민봉 원장님 양면에서 소개하시면 소개드리면 그 경기대를 좀 보시고 대한민국의 초음파 이렇게 내시경 이렇게 정리가 들어가는 그런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인사를 초음파가 있는 현장에서 경기 북쪽에 초음파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시간을 25분인데 시간을 내셔서 20분 하겠습니다. 참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대전시 사회 이명희 또 항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의를 받을 때마다 시간이 짧게 돼서 제가 대책을 미리 마련해놨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IBS부터 들어갔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미리 대책을 해가지고 강의 자료를 유튜브에다 전부 올렸습니다. 근데
유튜브 올려가 1시간 가까이 제가 하고 좀 있습니다. 선생님들 요거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다 김일봉 치면 대전시 그 사이에 강의가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선생님 오늘 제 강의를 아주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자료를 PPT를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전화를 해주시면 PPT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좀 고맙게도 대전시 여사에서 USB를 제가 선생님한테 드렸습니다. 이 USB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2012년 5월 16일부터 총파 소식자 총파 교육용 메일을 매주 화요일에 오는데 그 1호부터 2018년 9월 18일 375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량이 작아요. 300호까지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내년에 혹시 초청해 주시면 또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제가 중요한 걸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아까 이 건물은 아주 저한테는 실수가 그러면 보험초음파 급여인데 급여의 분류가 지금 사법부가 지금 초음파 보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간당당감도 이장치 당이 사법부 그리고 이제 뭐 충수 소장 대장 수의 직장 학문이 파법부 초음파 원래 11월 달에 진행될 예정인데 조금 늦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일 회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거의 다 예정이 되고 또 MRI 보험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되는 거는 거의 틀림없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포전 영상입니다. 우리 여기 오시면 제일 관계되는 게 중수일 것 같습니다. 중수 포전 영상은 2014년 10월 29일 날 이제 대한영상의학과하고 총파의학회에서 포전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 그대로 채택될지 조금 변화될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5개 영상이 중수 영상입니다. 요거는 상행결장 횡단상이고 요거는 상행결 종단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터미널 16 여기 IC 발부 요 시공 쪽이죠. IC 발부 쪽에 행스계 그 다음에 중수의 장주 영상 단축 영상 이렇게 이제 5개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걸 조금만 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뭡니다. 소관 초음파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쌤이 상복부에 이제 보행장기를 검사할 때는 그래도 조금 쉬운데 소관 초음파 검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아관은 정상일 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아관 내각이 예스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면 정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벽면에 있으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보이면 이상, 잘 안 보이면 정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통증 부위를 중심으로 관찰합니다. 소관 초음파할 때는 그 로우 프리퀀시 그룹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병변이 있으면 하이 프리퀀시로 봅니다. 쉽게 말해 현미경 보실 때 그 저별로 보고 의심되는 부분을 고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수가 되겠습니다. 중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팽스캔으로 강한 하행까지 쭉 상행결정 횡단면을 관찰해서 냉장고까지 시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종스캔으로 쭉 따라보고 그 다음 상행결정이 시군으로 끝나는 부분에 팽스캔에서 IC 발을 찾고 그 밑에 이제 기시하는 중수도기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플러그로 중수의 장축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단축 영상을 봅니다. 여기 이제 중수의 스캔들 말로 하면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게 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초음파할 때 중수에 찾는 거는 잼 우리 명단과 같다. 잼 처음 딸 때는 얼마나 따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한 번 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손가락으로도 딸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관 초음파의 특히 중수는 처음이 어렵지만 한 번 할 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수에서 이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환자의 통증이 좀 유지할 때, 환자의 통증이 폭발할 때는 바로 아픈 부위를 스캔해가 안감 부점을 찾고, 그 다음에 탐색자를 이동해가 이것이 C콤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수돌비를 이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상부에 있는 IC 발을 확인하고, 중수돌비 장축선을 뜯고, 그 다음에 단축선 보고 직경을 측정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축서 스캔법인데 이 C품이고 소화스입니다. C품에서 이렇게 기시하는 아펜딕스 요즘은 터미널입니다. 좀 더 진행하면 소화스머슬 이쪽에 이 아펜딕스 요 부분이 아펜딕스의 엔드입니다. 이렇게 중수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25에서 가능하면 엔드까지를 부탁하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중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중수 스캔의 테크닉이 가장 중요한 게 레이드 프레셔 테크닉입니다. 점진적인 압박을 가죠. 여기에 보시면 너무 많이 압박하면 아펜디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압박을 안 하면 터미널 인류만 보면 앞에가 아펜디스가 보입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압박을 하면 아펜디스가 이렇게 만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수를 관찰할 때 적절하게 컴프레션을 해야만이 아펜디스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 하나 보고 이렇게 마지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여자는 내원 1일 전부터 심화부터 소화부장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내원시에는 우측 무화복부 병도 압박이 있으나 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아펜디사인지 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면 소화스머슬이고 터미널이 자세히 보니까 터미널이니까 소화스머슬의 제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리니어 프로브 보니까 아펜디스가 길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펜디스의 장축상, 단축상 여기 이제 주위에 페이시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칼날 띄어보니까 아펜디스의 밸류 신호가 보이고 또 앞에 주위에 페이시도 밸류 신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 아펜디사이트를 알기 위해서 컴프레션을 해줍니다. 정상 아펜디스는 컴프레션 되지만 아펜디사이트 앞에 컴프레션이 전혀 되지 않고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아펜디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수술해가 아펜디사이트스로 진단해요. 이처럼 이제 아펜디사이트 진단은 종류가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가 감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슬라이드가 뭐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펜디스 오퍼레이션 정리가 됩니다. 전부 다 유튜브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아펜디스 감별을 요하는 질문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수염에서 감별할 때는 우리가 내시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염성 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감염성 질문이 무하고 가장 많습니다. 여기 소청가 선생님 계실지 모르지만 애들이 저희 병원 옆에 소아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됩니다. 소아과 선생님들 보시다가 앞에가 의심대가 환자한테 보호자한테 앞에가 의심될지 모르지만 일단 장염입니다 하면 환자들이 견디되지 못하죠. 저희 병원은 진짜 앞에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 감당이 불감당이죠. 그러면 김일봉 내과에 가십시오. 저는 아주 반갑습니다. 확실하게 아펜딕스를 봐드리겠습니다 하고 보고 수가를 받으면 아주 저는 잠시 보고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별할 점 중에서 대신입니다. 두 번째 점에는 가면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앞에 가 있고 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들, 애가 아파요. 이끄는 라이트로 있고 약간의 설사에도 열이 나나 부모가 걱정이 되고 예를 들거나 초발 다 해보면 아펜딕스는 증상이고 이렇게 터미널이 묶어지고 메센테리 림프노드가 있는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펜딕스가 증상이라는 걸 확인하는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쭉 보시고 이제 제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로서 중소염이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정례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슬라이드는 유튜브에 나온 슬라이드 아주 일부고 더 많이 나는 것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유재석이가 초등학생을 만났는데 초등학생 유재석을 전부 다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유재석이 깜짝 놀래가 내가 누구냐 해 아저씨가 누구예요? 요즘 초등학생은 유재석 모르면 누구를 알더라고요. 노티를 대장합니다. 노티. 혹시 노티 아십니까? 이거 없지요? 대도서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유튜브의 제일 스타가 대도서관입니다. 대도서관이 초등학생들은 노티를 노티 아시죠? 그래서 또 애 키우는 사람 제일 잘하는 건 헤이진입니다. 헤이진이. 네. 헤이진이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가 동파 시대가 가고 유튜브 시대가 갔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강의 자료 많이 올리니까 선생님 유튜브 보시고 제가 이거 자료 아주 상세한 자료 저희 병원 연락해 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선생님 책자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공부하실지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을 너무 아껴 주셨네요.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 섹션 1을 끝나면 10분간의 커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예, 일부 저장 소개해 주신 강상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주차 인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차권은 하셔야 되고요. 여기 나가시면 입구에 무인 정상기가 있습니다. 거기 무인 정상기 한 대가 있고 또 바깥에 나가서 한 대가 있는데 둘 중에 한 곳에 나가기 전에 찍으셔야 됩니다. 주차권을 가지고 먼저 그 무인 정상기를 쓰시면 차량 번호 4자리를 누르는 그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 4자리를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항의권 투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권을 방향에 맞게 넣으셔야 됩니다. 좀 지나면 결제가 완료됐다 사인합니다. 그게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실 때는 자동적으로 차단마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번만 결제해 놓으시면 다시 또 어디 가서 또 볼일 보고 들어오셔도 그 다음부터 주차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브레이크 하고요. 10분 후에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복면 강의 요즘 핫하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